서울 강남구 어느 오피스텔 앞. 아침 08시 30분. 42세 김미란 씨 오늘도 깔끔하게 다린 블라우스를 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미소를 지어봅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입니다. 그녀는 3개월 전부터 이 근처 중소기업에서 격리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어본 게 참 오래됐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길. 사람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커피를 마십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 하지만 미란 씨에게 이 평범함은 여전히 기적 같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동료들이 인사합니다. 미란 씨, 어제 그 서류 정리 감사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 그녀는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회사 근처 식당에 갑니다. 메뉴판을 보며 저는 된장찌개요 하고 자유롭게 주문합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합니다. 퇴근 후 동네 도서관에 들립니다. 회원증을 만들고 책을 빌립니다. 82년생 김지영을 집어듭니다. 이 책 제목처럼 저는 82년생 김미란이에요. 하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저녁에는 원룸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채널을 돌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검색창에 무엇이든 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42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년인데 뭘 하겠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 이 나이는 제 인생이 처음 시작된 나이예요. 미란 씨는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정착 지원을 받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인정받고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엑셀과 워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월급이 찍힙니다. 제 통장에 제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때 그때 처음 울었어요. 이게 내 돈이구나. 내가 일해서 번 돈이구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돈이구나. 하지만 이 평범하고 자유로운 하루를 위해 그녀는 무엇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녀의 20대는 30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가 북한에서 보낸 20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998년 평양. 당시 21살이었던 미라는 평양의학대학 간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고 성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였고 아버지는 공장 기술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원이었습니다. 평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미라는 평양의 한 종합병원 내과 병동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처음 출근하던 날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훌륭한 인민보건 일꾼이 됐구나. 당과 수령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 말이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병원에 배급도 나왔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미라는 성실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었어요. 주사기도 없었어요. 링거를 놓아야 하는데 링거액이 없었어요. 환자가 아파서 신음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급도 끊겼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굶주렸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환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5살 때쯤 제 또래 남자 환자가 있었어요. 26살이었나? 폐렴이었는데 약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약이 없었어요. 그 환자분이 제 손을 잡고 간호사 동무,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환자는 사흘 후 사망했습니다. 25살 미라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미란의 일상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면 장마당에 나가 뭐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담배를 팔기도 하고 중국에서 넘어온 옷을 팔기도 했습니다. 제 20대가 뭐 했나 싶어요. 그냥 굶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연애,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오늘 뭘 먹을까, 내일은 뭘 팔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29살 되던 해 주변의 권유로 맞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군 제대 후 당기관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32살. 성분도 괜찮고 평양 시민권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살면 조금 덜 굶을까 싶어서 결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결혼식도 간소했습니다. 친척 몇 명만 모여서 간단히 밥 한 끼 먹고 끝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의 부모님 집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미란의 20대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2005년 미라는 32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북한 남자였습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고 자신은 바깥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오면 시장도 가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그냥 누워 있었어요.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시어머니 옷도 빨아야 했고 시어머니 방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서 밤샘 근무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왜 아침밥이 늦었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버릇없다고 또 혼났거든요. 미라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영양실조로 인한 생리불순과 호르몬 이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였나요? 북한에서요? 아이를 못 가지니 시어머니의 핀잔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를 못 잇게 하냐, 시집 와서 뭐 하는 거냐 같은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35살 되던 해 미라는 병원에서 한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다가 북송된 탈북자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심한 구타를 당해 입원했습니다. 미라는 그 환자를 몰래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의 배급표로 사온 죽을 몰래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여성이 미란에게 속삭였습니다. 간호사 동무. 밖은 달라요. 중국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자유롭게 살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다시 나갈 거예요. 기회만 되면. 동무도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예요. 아니면. 그 여성은 일주일 후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미란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밖은 다르다. 거기서는 배불리 먹는다. 자유롭게 산다. 그 후로 미란은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밀수로 중국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들, 친척이 중국에 있다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36, 37, 38, 30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고, 여전히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여전히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38인데 40대 중반처럼 보였어요. 주름도 많고 피부도 거칠고 제 청춘이 어디로 갔나 싶었어요. 39살 되던 해봄, 미라는 장마당에서 우연히 옛날 의학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2년 전 남편과 함께 탈북했다가 붙잡혀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노동단련대에서 풀려나 이제 막 일상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근처 골목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 다시 나갈 거야. 이번엔 혼자. 남편은 노동단련대에서 죽었어. 근데 후회 안 해. 적어도 한 번은. 자유를 봤으니까. 무서웠어.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는 거야. 미란아, 넌 아직 젊어. 40도 안 됐잖아. 우리 인생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 옆방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기침소리. 좁은 방, 낡은 이불, 추운 밤. 내 인생. 이게 다인가? 그날 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014년 여름, 40살이 된 미라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주는 돈, 국경을 넘을 때 쓸 돈, 중국에서 쓸 돈. 최소 2,000달러는 있어야 했습니다. 미라는 병원 일을 계속하면서 장마당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국산 화장품을 팔았고, 옷을 팔았고, 때로는 중국에서 들여온 약을 몰래 팔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불법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남편한테도 비밀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북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미란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구타도 하지 않았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밤에 남편이 자는 걸 보면 미안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떠날 줄 꿈에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버리고 떠날 거잖아요. 어머니는 더 힘들었습니다. 미란의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시대가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어머니는 딸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 뵈러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근데 티낼 수 없었죠. 미라는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떤 브로커가 믿을 만한지, 어느 국경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지, 어떤 시기가 좋은지. 2015년 봄, 미라는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그 브로커는 자신도 탈북을 도와주다 붙잡혀 노동단련대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3,000달러. 두만강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 중국 쪽에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보장은 못해요. 잡히면 당신도 나도 끝이에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날. 경비가 좀 느슨해요. 그날 밤 11시 평양역 뒤편에서 만나요. 그날부터 미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날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잘 살려고 도망가는 건가?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중요하지 않은가? 나도 한 번쯤은 자유롭게 살아볼 자격이 있지 않은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7월 어느 날, 미라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손이 잡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8월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병원 동료들에게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8월 14일 밤 미라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옷 몇 벌,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방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방 앞도 지나갔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8월 15일 밤 11시. 평양역 뒷골목. 미라는 배낭을 메고 그곳에 섰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보이부 요원이 나타날까요? 이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요? 평양역 뒷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벽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분. 안 오면 어떡하지? 돈만 받고 도망간 건가? 11시 10분.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왔구만. 나 따라와. 말하지 마.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으로 가는 화물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열차 기관사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화물칸에 숨어. 검열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지 마. 미라는 어두운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석탄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브로커도 올라탔습니다. 곧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8시간. 그동안 절대 움직이지 마. 화장실도 참아. 열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출 때마다 미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열이 올까봐, 누군가 화물칸을 열어볼까봐. 새벽 6시쯤 열차는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미란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화물칸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진 시내의 한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3일 대기. 국경까지 가는 차를 구해야 해. 3일 동안 미라는 그 낯선 집 작은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옥수수죽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미 내가 사라진 걸 알았을까? 남편이 보이부에 신고했을까?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을까? 4일째 되는 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오늘 밤 출발. 국경까지 트럭으로 간다. 다른 사람도 2명 더 있어. 밤 10시, 미라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이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0대 여자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트럭은 6시간을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는 몸이 튕겨나갈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배낭을 꼭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4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무산. 두만강까지 걸어서 1시간. 지금부터 절대 말하지 마. 기침도 하지 마. 소리 나면 다 죽는다. 네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미라는 숨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였습니다. 저기 초소 지나가야 해. 15분마다 순찰 돌아. 다음 순찰 지나가면 뛰어. 강까지 5분 안에 도착해야 해. 15분이 연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다리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 초소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네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8월이라 수위가 낮아. 저기 보이는 바위까지 걸어가. 그 다음부터는 헤엄쳐. 물살이 세니까 조심해. 건너편에 중국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불빛 신호 보이면 그쪽으로 가. 미라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병사였습니다. 불빛이 이쪽을 비췄습니다. 서라고. 총 쏜다. 미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뛰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미라는 물속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20대 남자가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여자도 뒤따랐습니다. 미란도 헤엄을 쳤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미라는 공포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팔을 저었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배낭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저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차올렸습니다.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건너편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미라는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빨리 와. 저기 불빛 보이지? 저쪽으로 뛰어. 네 사람은 젖은 몸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언덕을 올랐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말을 하는 남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라는 뒷좌석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건넜다. 나는 두만강을 건넜다. 두만강을 건넜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수천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미라는 과연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중국 지린성의 한 시골 마을. 차는 새벽 5시쯤 어느 농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 밖에 절대 나가지 마.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끝이야.
조선족 남자가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인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었습니다. 미란을 포함한 3명은 2층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당 하루 20위안. 밥은 하루 2끼. 한국 가려면 최소 3개월은 걸려. 돈 다 떨어지면 너희가 알아서 해. 첫날 미라는 그저 잠을 잤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물로 씻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이틀째부터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창문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함께 온 30대 여자 순이 가명과 20대 남자 철수 가명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3사람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 혼자 아들을 키우다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중국에 먼저 와 있는 친척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평안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다 뇌물을 내지 못해 구타당하고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란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평양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는 것, 40세가 되어서야 탈북을 결심했다는 것. 40살. 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나온 거예요. 북한에서 60, 70살까지 살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밤이 되면 미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양의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받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어머니는? 엄마, 미안해요. 이기적인 딸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가끔 와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 2가지야. 하나는 몽골로 가는 거. 사막을 넘어야 해. 위험하지만 빨라. 한 달이면 돼. 하나는 동남아로 가는 거.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는 거. 더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3개월은 잡아야 해. 미라는 몽골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불안한 상태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2달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말로 고함치는 소리였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미란과 순이, 철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조선족 남자와 공안이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북조선 사람 없어. 거짓말하지 마. 신고 들어왔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옷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와 철수도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미라는 옷장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2층도 확인해. 공안이 옷장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 그때 아래층에서 조선족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좀 와봐. 밀수품 발견했어. 공안의 발소리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일부러 가짜 밀수품을 보여주며 공안의 관심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뇌물을 건넸을 것입니다. 1시간 후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3사람은 옷장과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떠나야 돼. 공안이 의심하고 있어. 내일 또 올 수도 있어. 그날 밤 3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몽골 국경이었습니다. 몽골까지 이틀 걸려. 국경 넘을 때가 가장 위험해.
사막이야. 길 잃으면 죽어. 중국 공안한테 걸려도 죽어. 각오 단단히 해.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나도 곧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몽골 사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모래벌판, 타는 듯한 낮, 얼어붙는 밤. 그리고 국경 경비대. 미라는 40살의 나이로 이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될까요? 중국과 몽골 국경지대. 고비 사막의 끝자락. 차는 사막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 저기 보이는 산까지 가면 몽골이야. 약 20km. 해 뜨기 전에 넘어가야 해. 낮에는 경비대가 다 봐. 브로커는 각자에게 물 2리터와 빵 몇 개를 줬습니다. 이게 전부야. 아껴 먹어. 길 잃으면 못 찾아. 나도 여기까지만 데려다 줘. 저기 산 넘으면 몽골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행운을 빌어. 미란, 순이, 철수, 그리고 다른 탈북자 2명, 총 5명이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는 조선족 청년이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 따라와. 절대 뒤처지지 마. 뒤처지면 못 찾아.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 바람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1시간쯤 걸었을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빨리 가야 돼. 해 뜨면 안 돼. 미라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40세의 몸은 20대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이 드러났습니다. 끝없는 모래벌판이었습니다. 덥기 시작했습니다. 물 아껴 마셔. 아직 반도 안 왔어. 미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을 조금씩만 마셨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4시간째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가이드가 짜증을 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쉬면 다 죽어. 미란과 철수가 순이를 일으켰습니다.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째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가이드가 외쳤습니다. 5명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래 속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중국 국경 경비대 차량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일어나. 빨리 가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온도는 40도를 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금방 말랐습니다. 6시간째 한 탈북자가 못 가겠다며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갈래. 가이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남아. 나는 못 기다려. 그 탈북자는 결국 다시 일어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7시간째 드디어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쪽 산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기 봐. 저 산만 넘으면 돼. 조금만 더. 하지만 산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지만 여전히 멀어 보였습니다. 미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철수가 미란을 일으켰습니다. 누나, 일어나세요. 거의 다 왔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누나는 40살까지 참았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그 세월이 다 헛수고예요. 미라는 철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나는 40년을 참았다. 고비 사막쯤은 넘을 수 있다. 8시간째 드디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기서부터 몽골이야. 성공했어. 이제 한국은 시간 문제야. 5명은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늘도 있었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2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산 반대편에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이었습니다. 웰컴. You safe now. 5명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막을 넘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떼가 보였습니다. 유목민의 게르 전통 천막가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인가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진짜 끝이에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5명은 한국 대사관 근처 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 가요. 거기서 신분 확인하고 서류 작성하면 일주일 안에 한국행 비행기 탈 수 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공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국경 경비대를 피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5명은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깃발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또렷한 서울 사투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이제 한국 국민이십니다. 미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년 인생에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해냈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미란이 평양을 떠난 지 정확히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하지만 자유에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북한과 너무 달랐습니다. 40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과연 미라는 이 낯선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치는 정착 지원 시설. 미라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병원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까지.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컴퓨터 마우스를 처음 잡아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인터넷으로 뭐든지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마법 같았어요. 하나원 동기들과 친해졌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40대 중반 여성들과 특히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40대에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젊은 애들은 빨리 배우는데 저는 머리가 굳어서 잘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복습했습니다. 컴퓨터도 남들보다 2~3배 연습했습니다. 한글 타자 연습을 하루에 2시간씩 했습니다. 12월 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약 700만 원. 미라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좁았지만 자신만의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울었어요. 기쁘고 슬프고 복잡했어요.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근데 동시에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016년 1월 미라는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을 6개월간 받았습니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를 배웠습니다. 40대의 학생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좋았어요. 늦었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함께 수업을 듣는 20대 탈북 청년들이 미란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란도 그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직업훈련을 마친 후 취업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10군데 넘게 떨어졌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북한 출신이고 누가 저를 뽑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면접에서 한 중소기업이 미란을 받아주었습니다. 격리 보조 업무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미란에게는 소중한 첫 월급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미라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원에서 받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사에 가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사장님은 50 되셨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 20대, 30대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잘 대해주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어땠어요? 탈북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첫 월급날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혔습니다. 미라는 은행 앱을 열고 또 열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일해서 번 돈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 돈이요. 그 순간 정말 제가 자유로워졌구나 싶었어요. 첫 월급으로 미라는 작은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과일, 고기, 채소, 우유. 카트에 가득 담았습니다. 마트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신경 안 썼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제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2017년 미라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40대에 고졸이 된 것입니다. 대학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학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미라는 고민 끝에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탈북민들을요. 2018년 3월 44세 나이에 미라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공부가 의무였고 강요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달랐어요. 2019년 미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250만 원. 보험도 들었고 퇴직금도 생겼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모았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미라는 여유가 생기자 작은 꿈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40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두만강 건널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건넜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바다를 보고 있다니. 운전면허증도 땄습니다. 45세에 딴 면허증. 시험에 3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차를 몰 수 있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담담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북한에서 겪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조심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배는 고프지 않았어요. 회사가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미란도 집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컴퓨터로 화상회의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컴퓨터 마우스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화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2021년 미라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7세의 대학을 졸업한 것입니다.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학사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식 후 미라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졸업했어요. 늦었지만 해냈어요. 2022년 미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베풀 차례잖아요. 특히 저처럼 나이 많은 탈북민 분들한테요. 늦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2023년 미라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도 올렸고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소파, 식탁, 책장. 하나하나 자신이 고르고 자신의 돈으로 샀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꾸민 집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2024년 올해 미라는 50세가 되었습니다. 반백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이제 막 10년을 살았어요. 한국에서의 10년이요. 진짜 제 인생은 40세부터 시작됐어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말에는 탈북민 센터에서 봉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유튜브로 요리를 배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요즘 관심사가 뭐냐고요? 건강이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장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제 몸을 아껴야죠.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요. 미란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 꿈은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라는 매년 어머니 생신날이면 작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소원을 빕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만나러 갈게요. 2024년 11월 어느 카페. 미라는 후배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상담이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40살에 왔어요. 40살에 컴퓨터 처음 배웠고 44살에 대학생 됐고 47살에 졸업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직 30대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저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근데요, 북한에서 겪은 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제일 힘든 걸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두만강도 건넜고 고비 사막도 넘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후배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힘이 돼요. 미란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어느 사무실. 미란은 오늘도 출근합니다. 50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하락기라고 말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미란에게는 다릅니다. 제 인생은 50세부터 진짜 꽃을 피울 거예요. 최근 미란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탈북민 지원단체에 정식으로 입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월급은 조금 줄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저처럼 나이 들어온 탈북민들, 희망을 잃은 탈북민들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40세, 내 인생이 시작되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미란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을 읽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식사합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가거나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하나하나가 미란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40세에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예요. 미란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20대는 북한에서 굶주리며 보냈어요. 30대는 억압과 절망 속에서 보냈어요. 40대 초반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정착하느라 보냈어요. 근데요, 4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진짜 제 인생이었어요. 꽃다운 청춘을 북한에서 보냈지만 꽃 피울 중년을 남한에서 보내고 있어요. 청춘을 못 산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 50대, 60대 분들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40세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44세에 대학생이 됐어요. 50세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어요. 늦은 때란 없어요. 미라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 감사해요. 이 자유에 감사해요.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감사해요. 미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0대, 60대, 70대.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인생.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정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중간에 시작해도 돼요. 늦게 출발해도 돼요. 중요한 건 계속 달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40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40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지금 50세예요. 앞으로 30년, 40년이 더 남았어요. 그 시간을 저는 제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꽃다운 청춘은 북한에 두고 왔지만 꽃 피울 중년은 여기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카메라는 미란의 미소를 담습니다. 주름이 있지만 밝은 얼굴, 힘들었던 과거가 있지만 희망찬 눈빛. 50세 여자의 당당한 모습.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